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휘빈뉴스 동아리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책임 문제에 대하여 한번 토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힘들네. 구독과 좋아요.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동현 편집자분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점 한 거죠. 뭐 책임, 사고 책임 뭐 아무거나 여러 가지 보면은 조사해본 제가 적은 생각해봤을 때는 안전 그쪽은 이미 이제 구글이나 테슬라나 그런 쪽이 거의 다 검증을 했거든요. 거의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무인 자동차 탔을 때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윤리적으로 누가 문제되냐 아니면 법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토의하려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된 거고요.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 상황별로 그 사고 책임이 누가 있냐를 조사하기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따로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사위원회에서 그 블랙박스 영상이나 당연히 그 자율주행 차는 블랙박스가 따로 있겠죠. 그리고 차 기록 영상도 따로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그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께서 토론을 하시거나 저희처럼 이렇게 해서 이 사고는 어떤 책임이다, 누구의 책임이다 라고 정확하게 판결을 해주는 그런 위원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요. 위험해. 네,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그러면 일단 지금 그 기준이 필요할 거잖아요. 무슨 기준이요? 윤리적이나 또는 법적 기준. 그냥 누구 책임이냐에 따라 할 건데 혹시 예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솔직히 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조사를 한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토론을 한다 했잖아요. 네. 그 토론할 때 어느 것을 기준을 두고 말하느냐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돌진하고 있는 차량이 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나 혹은 운전자의 부주의 네. 그런 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게 법정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지금 요즘도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누구 책임이냐에 따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한평생 그렇게 법원에서만 일을 해온 사람이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교통 상황에 세심한 모든 정보들이나 혹은 날씨 또는 도로 상황들 그런 모든 종합적인 센서들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히 알까요? 과연 판결이나 그 판사 하시는 분들이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사 측이나 아니면 그런 계열 쪽에서 일을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자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1억이 문제다, 이런 경험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해 보시죠.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고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 보험사 측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여러분 구상권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면 좀 제가 만약에 이 친구한테 동현 학생분한테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 이분은 국가에 대해서 그런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저에게 그 피해 보상의 금액이라든지 그런 벌이라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국가가 저에게 구상권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보험사는 바로 피해자에게 누가 어떻든 그냥 뭐가 사고가 누구 책임 때문에 일어났든 뭘 어떻게 하든 일단 보상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보험사 측이. 그래서 그 보험사가 따로 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 다음에 그제서야 보험사가 그 자율주행차 제조사 측이랑 협상이나 고소를 한다든지 해서 이거는 피해자 측의 책임이다 아니면 제조사 측의 책임이다로 싸운 다음에 이제 그 보험사 측이 국가에서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로 번지게 되는데요. 이러면은 보험사 측의 부담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돈도 자기들이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고소나 싸움 같은 것도 전부 다 지네가 다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험사 측의 부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따로 그 전문가들을 그 안에 둔다거나 혹은 아까 제가 말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놔서 그 협상이나 고소 절차를 훨씬 더 간략하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 거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네. 그 말씀이시나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대책으로. 아니면 제가 말한 대책에 다른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 저는 그 대책에 대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크게 해이와 씨야. 안 되겠죠. 있긴 한데 나 주제랑 안 맞는 거다. 한 일단 말씀 그냥 그 조직위원회 운영 비리 문제고. 비리 문제? 어떤 조직이? 그건 모든 조직에 다 있는 거긴 하니까. 뭐 주제랑 안 대체가 맞아. 테슬라 이런데? 그 말고 뭐 운전자 사고를 뭐지? A랑 B가 있으면은 A가 조직위원회 높은 사람이랑 치면 그건 그냥 B 잘못이다 하고 아, 그건 뭐 지금도 많이 있는 뭐 일이니까. 일상적인 일이 주제랑 안 맞으니까 일상적이면 나라 큰일 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치력 얘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게 모두 맡긴다.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뭐 어떤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지 뭐 한번 얘기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정확한 지금 기준을 저희가 한번 기준 생각해 보죠 그러면.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동차 시스템은 아직 그 5단계 자율주행 초 5단계가 있는데 아직 그 5단계까지는 제가 가지 못했고 지금 한 2, 3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2, 3단계는 아예 완벽히 오토가 아니라 저희가 어느 정도 수동적으로 약간 조정을 해야 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정말 작은 부분이겠지만 그것조차 이제 뭐 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해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말고. 어쨌든 그 운전자가 약간 신경을 덜 써서 말해서 일어난 그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전자 책임.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문제고. 아 그렇게 돼버리면 블랙박스를 자기가 지워버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되게 뭔가 원래 사고 같은 경우는 상대 측 운전자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로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이쪽 운전자 잘못이냐 저쪽 운전자 잘못이냐 아니면 이쪽 기기 잘못이냐 저쪽 기기 잘못이냐 이쪽 AI 잘못이냐 저쪽 AI 잘못이냐로 뭐 한 6개까지 나오겠네요. 이거 구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율주행 그 내부에 저희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받은 다음에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명령을 받은 다음에 이런 그 명령을 제 자체에서 내린 다음에 그걸 받아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스템인데 그 명령을 한 기록이 전부 다 자동차 내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어떤 사람을 본 다음에 오른쪽으로 피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 칩시다. 그럼 그 명령이 내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블랙박스 기록이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거나 혹은 뭐 직진을 해서 사람을 쳤다 하면 그 명백히 자동차에 오르겠죠.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 운전자의 잘못이냐 또는 자동차 기기의 오류냐는 솔직히 판단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만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 지시를 내릴 뿐은 무인 자동차가 아니잖아. 아, 자동차 내에서 자기가 운전자가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 내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수행을 하는데 AI랑 기기에서 네네. 근데 항상 뭔가 들었던 생각인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냥 일반인들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로 모두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고가 난다면은 기계의 문제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말로 그 사고 수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운전자가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가 직접 사고를 내는 경우는 훨씬 드물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쪽 책임은 그러면 회사가 물어야 되나? 그때는 솔직히 운전자 책임이 있는 경우가 다 있겠지만 너무 적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 제조사 측이 얘기 않을까요? 너무 손해시는 책임 관련 문제는 너무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힘들 것 같고. 그럼 뭐 아까 윤리적인 문제 조사 많이 해오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거 관련한 이야기 해볼까요? 네, 제가
이게 참 이것도 참 복잡한 문제인데 이것은 AI 아니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있는 그 시스템 윤리 문제인데 만약에 이 자동차를 여기 있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다른 자동차가 돌진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피할 수 없어 이 차를. 이 차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AI가 판단해야겠죠. 내가 얘를 받게 되면 얘를 살리는 경우가 있고 이 안을 살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걔네들을 그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이 이 윤리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그에 대해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뭐 운전자 생명을 우선할 거냐 아니면 바깥쪽을 뭐 운전자 아니면 상대겠죠. 뭐. 물론 인간은 자기 지인이나 또는 자기 가족들을 우선할 수 있겠지만 이 기준에 대한 AI라는 아니 이 자율주행차 시스템이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생각이 과연 사람들이 운전자인 자신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자율주행차를 과연 살까요? 그게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물론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살 때 이런 윤리성 문제를 따로 표기해서 설명을 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사겠죠. 근데 만약에 모른다고 치면 훨씬 더 큰 문제인 게 만약에 나중에 밝혀졌다 칩시다. 네. 그럼 사람들의 반력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무도 안 사겠죠.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애초에 안 알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알려주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알려주고 이 사고가 났다고. 그럼 남순재 학생은 뭐를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준을 삼게 되면 일단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저희 지인 우선으로 선정하겠죠. 지인이 아니라 지금 자신 운전자를 혼자 얘기하고 운전하고 있다. 혼자 운전하고 있고 당연히 저는 제 생명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자도 당연히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만약에 이 시스템을 운전자가 조절할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을 운전자가 조절할 수 있다면 너도 나도 다 자기 보호한다 할 건데 네. 그것도 참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너가 나한테 살 거다 하면서 서로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빨리 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그대로 치고 지나가면 저는 살겠지만 그 사람 피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는 그 밟아도 이제 치는 상황이니까 그걸 꺾는다든지 제가 하면은 기준, 자기가 제가 큰 다친다는 상황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AI는 솔직히 말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당연히 굳이 한 말해야 된다면 당연히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죠. 그럼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라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왔다고 치면 네. 일단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들이받거나 자신이 희생하면서 피하거나 이런 식으로 될 건데 만약에 제가 그 앞에 온 사람을 들이박았을 때는 누구 책임인지 법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냥 법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이제 물론 어느 경우라도 당연히 운전자 측의 책임이 상당수 이상이 받게 됩니다. 이 인간이 운전했을 때. 근데 제가 지금 기준을 삼고 있는 건 이제 AI 저희가 자동 오토 시스템 돌려놓고 이제 달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AI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라면 그러면 당연히 판단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알아서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를 거기서 그 상황부터 가정을 하고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인간에 대해 기준을 세우지 말고 이 AI 시스템에 대해 기준을 생각해놓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상황에서 제 잘못이잖아요. 만약에 네. 나온 사람을 네. 박았을 때 왜 제 잘못일까요? 왜 자기 잘못이냐고요? 네, 왜 제 잘못일까요? 왜 그게 교통법에 위반돼서 제가 벌금을 물고 하는 걸까요? 뭐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사례들을 찾아보는데 제가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면 자기는 다치는 그런 거 있을까나? 지금 그런 사고가 일어났던 이유가 뭐 전방주시라든가 아니면은 사각지대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속도 제한이 있는데 속도를 넘어섰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운전자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문제잖아요. 이게 운전자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건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속도 위반을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각지대가 있고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갑자기 눈부셔서 못 봤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물론 이 자동차가 상용화되고 이제 너도 나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다 시스템화돼서 한다면 딱히 문제가 없겠지만 상용되는 과정에서 어느 일부는 당연히 자율주행 자동차를 안 타고 그냥 일반적인 승합차를 타거나 하겠죠. 근데 그때 일어나는 법적 문제 따지잖아요. 혹시라는 상황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갑자기 너도 나도 무인 자동차를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명은 무인 자동차를 타게 되고 몇 명은 승합차를 타게 될 건데 물론 이제 다 전부 다 일상적으로 무인 자동차를 타게 되면 그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승자 학생의 말씀은 혹시 당연히 전부 다 무인 자동차를 타지 않겠죠. 당연히 돈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냥 승합차랑 자율주행차가 서로 돌진하다가 혹시나 그 사고가 벌어졌을 때 누구 책임이냐를 묻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는 솔직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책임이냐 자율주행자 자동이냐를 논의하는 때와 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령한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승합차가 그냥 그대로 들이박았냐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피하려고 했지만 뭐 어떻게 됐냐 그냥 그걸 판단하는 것과 아까 운전자 측이 잘못이냐 아니면 기계 오류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별로 다를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윤리적으로 뭔가 말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만약에 둘 중 한 명이 죽는 상황이 일어났다면은 잘못을 한 사람이 죽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잘못을 한다는 거는 일정한 상황이 있을 건데 그걸 AI가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판단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무수히 많은 상황이 있을 건데 어떻게 이 기준을 삼고 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방금 말해놓고 제가 또 이상한 것 같긴 한데 혹시 동현 학생은 따로 조사해오신 문제점이나 생각하신 윤리 문제 있으신지? 이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내 생각은 그냥 설명 말했듯이 딱히 AI 자동차가 뭐 속도 위반을 한다던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보행자가 뭐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다면 보행자가 죽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잘못한 사람이 그렇게 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연결돼서 그냥 자기 의견이니까 이거는 네, 그럼 뭐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만약에 AI 설명됐고 그렇게 된다면 저도 이현 학생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누구 책임이냐가 맞는 것 같냐라는 거를 얘기해보는 거니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까 승재가 말한 그런 문제점들은 아까 현우가 말했듯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일 것 같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속도 위반 같은 걸 할 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들은 솔직히 그때 가서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한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 되었을 때 생길 문제점에 대한 대책 토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번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승재 이 망쳤으니까 빨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라. 구독과 좋아요. 예. 뭘 맘처럼 막. 구독과 좋아요.